안녕하세요. 2026년 3월 8일 강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가 가장 중요한 강의예요. 오늘은 어떤 강의를 하느냐면 진단하는 방법을 강의를 하겠습니다. 진단. 의학은 뭐냐면 의학은 사람을 진단하고 예방하고 치료를 하는 것을 의학이라고 해요. 그럼 이 세 개 중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면 진단을 잘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사람을 예방이나 치료를 하는 것은 의술이라고 그래요. 이거 의학이 아니고 의술, 기술이라고. 의술은 진단을 한 다음에 특히 치료를 하는 기술을 의술이라고 해요. 치료를 하는 것을 의술이라고 하는데 테크닉이 필요하단 말이죠. 침술, 구술, 뜸 뜨는 거, 침 넣는 거, 그 다음에 약을 처방하는 거, 수술하는 거, 이런 것이 의술이에요. 의술은 기능이에요. 기술, 기능이기 때문에 이것은 숙련이 필요한 거예요. 숙련. 침을 제대로 놓으려고 그러면은 몇 살 때부터 침을 배워야 되냐면 7세 이전에 침을 배우기 시작해야 신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 먹어서 침을 배워가지고는 신의가 될 수가 없다. 즉 예민한 기술이, 테크닉이 필요한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치료를 아무리 잘하는 사람도 진단이 틀리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 뒤에 편심화수라는 한의사인 제자가 준 것이 있는데 편작의 마음과 편심화수 이런 글씨가 있어요. 편작의 마음과 화타의 손. 이게 무슨 얘기냐면 화타는 외과 의사였어요. 화타는 잘 아시죠 여러분? 중국의 유명한 의사를 따지라고 하면 편작하고 화타를 얘기를 해요. 편작인지 화타인지는 모르는데 이게 섞여서 말이 전해 내려오는데 한 번은 왕이 화타라고 합시다. 화타한테 너는 왜 그렇게 병을 잘 고치느냐, 참 훌륭하구나 이렇게 얘기했더니 화타가 한다는 얘기가 저희 형님들에 비해서 저는 아주 하수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 둘째 형은 작은 병이 왔을 때 큰 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재주가 있습니다. 그럼 큰형은 어떠냐? 큰형은 사람 얼굴만 보고도 병이 생기지 않게 하는 재주가 있어서 저 형님들에 비하면 저는 훨씬 떨어지는 의사입니다. 그랬더니 화타는 저는 큰 병이 왔을 때 그것을 치료하는 의사입니다. 그래요. 조조하고 화타 얘기 잘 아시죠? 조조가 두통이 평생 심했었어요. 화타는 그 전에 내장, 장기를 끄집어내서 장기를 자르고 이런 일을 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조조한테 머리를 가르고 수술을 해야 된다. 그랬더니 의심 많은 조조가 그렇게 했을까요? 안 하고 나중에 화타를 죽였어요. 권력 근처에 가면 다까지는 안 해도 죽을 가능성이 많아요. 옛날 임금 주위에 있던 사람들 귀양 가고 많이 죽죠? 그런데도 옛날에는 왜 그렇게 권력 근처에 많이 가 있었느냐?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관직을 얻어야 자기가 먹고 사는 문제, 집안을 일으키는 문제가 해결이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했는데 요새는 먹고 살 것이 많은데 주책 없이 권력 근처에 가 있는 사람 많다고요. 화를 많이 당하게 돼 있어요. 권력 근처에 가면 화가 많이 당하게 돼 있다고요. 아까 화타 형제들 얘기했지만 제일 중요한 의학은 뭐다? 진단을 잘 하는 것이 이게 키다. 진단을 잘못하면 엉망진창이 된다. 예를 들어서 현대에서 일어나는 문제, 제일 큰 문제. 암이 아닌데 암으로 진단을 해놓고 항암제를 계속 두드려 먹여서 생으로 죽이는 경우. 이거 진단 잘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진단을 잘 해야 되는데 사소한 거에서부터 우리가 진단만 잘 하면 예방해서 이 치료까지 아주 스무스하게. 제가 기분이 최고 나쁜 것이 화타나
편작한테 저를 비유를 하는 것을 제일 기분 나빠해요. 사람들은 나를 칭찬한다고 한국의 화타나 편작 혹은 허준 선생한테 비유를 하는데 그럴 때마다 막 속이 너무 싫어요. 화타, 편작, 이제 화타는 수술하는 의사니까 별개예요. 우린 나는 수술하는 의사는 아니니까 화타 훌륭해요. 수술에는. 그런데 허준 선생이나 편작 이런 사람들이 나한테 비교를 하는 것은 자존심이 너무 상해. 내가 고치는 병에 100분의 1도 못 고치는 사람들이에요. 진단을 하는 방법에는 첫 번째가 뭐냐면 안진이 있어요. 안진. 눈 안자예요. 눈으로 보고 진단하는 거. 그 다음에 촉진. 만져보고 진단하는 거. 이제 한의학에서 나오는 것들은 어린데 그 다음에는 맥진. 맥을 보고 진단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있어요. 기타 등등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옛날에 한의학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 사람의 맥을 짚어가지고 진단을 하는 경우 여러분 우리 때 많이 봤죠? 근데 이거 전부 엉터리예요. 일본에서 한의사 200명을 동원해가지고 맥진을 해봤더니 맞추는 확률이 20%가 안 되더라. 잘 안 맞는다. 그래서 저 맥진 안 해요. 촉진, 신체를 접촉해가면서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 있어요. 특히 남자들한테는. 왜 그러냐면 성추행으로 걸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어이가 왕비나 그 비들을 진단을 할 때, 공주를 진단을 할 때 어떻게 했느냐면 실로 그 말이나 돼. 그래가지고 뭐 병을 고칠 수 있었겠어. 옛날 어이들 무지하게 많이 죽었어요. 병만 못 고치면 어이 수시로 죽었어요. 그런데 어이도 서로 되려고 하고 경쟁률이 심했었어요. 여러분들도 권력 근처에 가지 마세요. 저기 국회의원 애들 근처에 가봐야 좋을 일이 하나도 없고 화만 당할 일이 있어요. 그다음에 오늘은 주로 이제 안진. 여기 네 번째는 키포인트로 하는 것이 펜듈럼하고 엘로드예요. 요것이 하이라이트예요. 우리 진맥에. 자, 안진. 눈으로 보고 진단하는 방법 설명할 테니까 여러분 요거 한 번만 들으면 절대 안 잊어버려요. 눈으로 쳐다보고 금방 진단할 수 있는 거 있어요. 사람은 생긴 대로 놀아요. 얼굴 딱 보면 그 사람 성격, 재산 정도, 잘 살 거냐 못 살 거냐 더 이상한 것도 있어. 그 다음에 섹시하냐 섹시하지 않으냐 이런 것도 다 알 수 있어요. 안진 첫 번째 안진하는 겁니다. 지금 얼굴을 보고 진단하는 거, 몸을 보고 눈으로 보고 진단하는 거예요. 첫 번째 최고 중요한 거 이거 잊어버리지. 암 걸릴 사람이 눈에 보이니 암에 걸릴 사람은 딱 정해져 있어요. 보면 신기하죠. 내가 이런 사람이야. 길에 돌아다니면 지하철을 타면 내 눈에 암 걸릴 사람이 다 보여. 환장해요. 환장해요. 암에 걸릴 사람은 어떤 사람이 암에 걸리느냐? 웃지 않는 사람. 웃지 않는다. 인상 푹 쓰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식당에 갔더니 서빙을 하는데 무표정에 표정이 없어. 생기기는 멀쩡하게 생긴 사람인데 몸매도 좋고 멀쩡하게 잘생긴 사람이 안 웃어. 근데 오면 기분이 나빠. 진단해봤더니 암물질이 있는 거예요. 암물질이 있으면 웃음이 안 나와요. 웃지 않아. 두 번째, 잘 좋은다. 지하철에서 꾸벅꾸벅 조는 사람은 거의 100% 가까이 암물질이 있는 사람이에요. 암에 걸릴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하철 타면 조는 사람 무지하게 많죠? 암에 걸리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이 지하철에서 잘 조는 사람, 차를 타거나 지하철을 타면 잘 조는 사람은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은 전자파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자석물질이 있으면 전자파에 의해서 암물질이 생기기도 하지만 자석이 있으면 전자파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수맥파나 전자파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잘 조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사람들 뭐라고 그랬어요? 대단히 피곤하다. 엄청 피곤함을 느낀다. 이유도 없이. 병원에 가서 검사하면 아무것도 없는데. 자, 제 진단 강의가 대단히 중요한 것은 병원에서는 진단을 어떻게 해요? 영상, MRI, CT, 초음파, 그 다음에 피검사하지. 환자 얼굴 쳐다보기나 해요? 안 쳐다보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으로 진단을 한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 암에 걸릴 사람이냐 안 걸릴 사람이냐 이걸 판단하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제가 강조는 하지만 이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 그러니까 표정에 인상 푹 쓰고 길거리에 다니면서 인상 푹 쓰고 다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아유 큰일 났구나 이럴 사람이에요. 또 눈으로 보는 거하고 비교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뭐 하는 사람? 암에 걸릴 사람이 걷기 하는 사람, 맨발 걷기 하거나 저 뚝에서 걷기 하는 사람 90%가 암 물질이 있다고 그랬어요 내가. 또 이거 안진에 해당되는 거예요. 걷기 하는 사람 왜 걸어? 쓸데없이 단체로 친구들끼리 좋아서 앞으로의 건강을 위해서 걷기 하는 경우는 그것은 우리 고등학교 동기들 봤더니 걔들은 없어. 그런데 내가 탄천, 한강 고수부지, 광명시 안양천 고수부지, 양재천 가서 조사를 해봤더니 걷기 하는 사람들은 90%가 암물질이 있어.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이 걷기를 하느냐면 건강을 위해서? 맞아. 건강을 위해서. 죽을 것 같으니까. 내가 운동을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은 생각을 한다고 내 세포들이 걷게 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 안 걸어. 게을러서. 뭐하러 걸어. 추운데. 또 강하지 않고 걷는 사람도 많아. 처음에 가서 철산동 안양천 고수부지에 가서 걸었더니 개를 안고 걷는 여자들이 그렇게 많더라고. 그래서 나는 개를 안고 걸으면 암물질이 있는 줄 알았어. 그 다음 종합병원에 가는 사람, 여기는 퍼센트가 좀 줄어들었어. 80%. 한의원에 가는 사람, 한의원 놀러 가는 사람, 놀러 가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있어요. 1,500원 주면 막 계속 노는 그 양반들 제하고 정말로 한의원에 몸이 아파서 가는 사람, 이거 내가 거의 100%라고 얘기했어. 내 제자 한의원에 가서 딱 앉아서 조사해 보니까 100%더라고. 한의원에 왜 가요? 치료받으러? 아니에요. 한의원에 제일 먼저 가지 않아요. 일반 병원에 다니다가 못 고치니까 한의원에 가는 거예요. 제일 안진 쳐다보고 제일 먼저 조사하는 것이 저 사람이 암에 걸릴 사람인지 안 걸릴 사람인지 이걸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암으로 죽는 사람이 제일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셨죠? 이제 얼굴을 보고 진단하는 건데 우리 장기들의 상태가 얼굴에 나타나 있어요. 얼굴을 보고 진단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내가 제일 많이 강조하는 거, 다크서클이 있다? 다크서클이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어디가 나쁘다? 간이 나쁘다. 이건 틀리는 일이 없어요. 여드름이 많이 나 있다? 어린애들인데 애들도 다크서클이 있는 애들 많아요. 다크서클이 있으면 애들이 성장을 제대로 못해요. 키가 작거나 왜소하거나 그래요. 사춘기에 여드름이 많이 난 것도 간이 안 좋은 경우. 여드름이 많이 났다는 얘기는 등 위쪽에도 여드름이 틀림없이 옷을 벗겨놓으면 여드름이 나 있다. 간이 안 좋은 사람은 등 쪽이 지저분하다. 여드름은 사춘기 때 왜 나느냐면 신체가 사춘기 때는 막 키가 부쩍부쩍 자라죠. 몸은 요만했다가 이렇게 늘어났는데 그 속도에 맞게끔 간도 요만했다가 요 신체가 커지면 요만해져야 되는데 속도를 못 쫓아가는 거예요. 신체가 커 나가는 속도만큼 간이 못 크니까 간 기능이 떨어진 거와 똑같은 역할을 한 거죠. 똑같은 상태죠. 그러니까 사춘기 때 간이 나쁜 것처럼 돼서 여드름이 나는데 실제로 그 여드름이 많이 나는 집안은 간이 약한 집안이에요. 여드름이 많이 난다. 그러니까 얼굴에 여드름 자국이 심했다. 심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간이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은 사위나 며느리로 맞이하지 말으라고 그랬어요. 또 이것도 눈으로 보고 알 수가 있는데 단명한 집, 그 집안은 희한하게 단명하다. 그러면은 그 집은 간이 나쁜 집이에요. 사람의 오장육부는 전부 얼굴에 표시가 돼 있어요. 눈이 충혈이 잘 된다? 간이 나쁜 경우에. 그 다음에 귀가 형태가 이상하게 변해낸다. 귀는 우리 오장에 뭐가 나타나는 곳이냐면 신장이 나타나는 거죠. 신장. 귀가 갑자기 주름이 많이 젖은다거나 처진다거나 귀 모양이 이상하게 되면은 신장이 안 좋아지는 것이다. 뭐 요 정도만 볼까요? 그 다음에 구안화사가 왔다. 갑자기 입이 삐뚤어졌다. 구안화사를 다른 말로는 뭐라고도 해요? 와사풍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구안화사가 왔다. 아, 이 사람은 곧 중풍이 올 수도 있겠구나. 구안화사가 온 사람은 중풍이 올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좀 내려가 볼까? 털이 많이 나 있다. 털이 안 나야 할 곳에 털이 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대표적인 것이 우리 제일 많이 본 거 노출된 털은 션 코넬리 007 제임스 본드 가슴에 털이 쫙 있어가지고 인기가 여자들한테 엄청 좋았어요. 정력이 좋을 것 같고 남성미답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데 가슴에 털이 많이 난 사람은 심장병으로 죽을 가능성이 많아요. 또 배에 털이 많이 나요. 윗배 아랫배 털이 많이 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장기가 안 좋은 사람들이에요. 또 다리에 털이 많이 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 같은 사람 다리에 털이 많이 나 있는 사람들은 고혈압에 걸릴 사람들이에요. 자, 털은 왜 나느냐? 나야 될 것, 겨드랑이나 여기나 음모나 이런 거 털이 나 있을 곳에 나 있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건데, 털이 안 나야 되는 곳에 털이 나 있느냐? 그것은 세포들이 혈액을 통해서 산소를 받기에는 좀 부족해요. 산소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산소가 부족한 것을 외부에서 산소를 끄집어 들이기 위해서 땅구멍을 키워요. 땅구멍이 큰 거 여러분 많이 보셨죠? 시큼시큼하고 등짝에 땅구멍이 큰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로도 부족하니까 땅구멍을 더 키우기 위해서 세포들이 털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털이 많다는 얘기는 혈액순환이 그 부분에 잘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눈으로 보는 거예요. 땅구멍이 크게 나 있거나 안 나야 될 털이 나는 곳, 그곳이 안 좋은 곳이에요. 또, 자, 그렇지. 얼굴이 벌겋다. 얼굴이 벌건 사람은 왜 벌걸까요? 얼굴이 벌건 사람 많죠? 비정상적으로 벌건 사람. 여러분도 얼굴 내가 벌겋게 만들어 줘볼까요? 이렇게 하면 얼굴이 벌게져요. 얼굴이 벌건 사람도 이 위쪽에 혈액순환이 안 돼서 벌건 거예요. 그런 사람들 대추 사혈하면 금방 없어져요. 눈이 튀어나온 사람, 또 하다가 뭐 한이 없는데, 눈이 튀어나온 사람, 왜 눈이 튀어나올까요? 갑상선이 안 좋은 사람입니다. 눈 튀어나온 거 고치는 의사 한 명도 없어요. 갑상선 치료 못하니까. 그 다음에 갑상선이 있는 사람은 여기가 부어 있어요. 보통 사람은 모르는데 우리처럼 저기 부두닦이는 잘 알아요. 그리고 눈으로 보고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격을 보고도 알 수 있어요. 사람의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오장육부의 상태가 겉으로 드러나 있는 것이 성격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화를 잘 낸다. 이런 사람은 간이 안 좋은 사람이다. 그 다음에 화만 잘 내는 게 아니라 화 플러스 폭력까지 있다. 이런 사람은 간 플러스 심장이 안 좋은 사람이다. 사람의 성격의 90%는 심장이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심장이 나쁜 사람입니다. 심장이 나쁜 사람의 공통점. 첫 번째, 심장이 나쁜 사람은 불면증이 있다. 두 번째, 우울증이 있다. 또 심장병이. 세 번째, 공황장애가 있다. 네 번째, 조울증이 있다. 다섯 번째, 조현병이 있다. 조울증과 조현병은 심장병 플러스 암물질이 같이 있는 경우다. 이런 경우. 이렇게 진단한단 말이에요. 이 공황장애는 하도 너무 많아서 종류가. 그러니까 조금 이상하다, 저 사람 심장 나쁘다 보면 돼. 지나치게 깔끔하다, 너무 깨끗하다, 깔끔한 거 좋죠. 심장병이 조금 있는 사람이 일을 기가 막히게 잘해요. 대충 몸이 지나치게 좋은 놈은요, 일을 못해요. 전부 헬렐레 하고 태평성대야. 근데 약간 심장병이 약하게 있는 사람들은 일을 깔끔하게 해요. 왜 그러냐면 지가 깔끔하지 않으면 못 견디니까. 일, 뭐 이런 것도 반드시 있어야지. 어디 이렇게 있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이렇게 있으면 지가 아슬아슬해서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남의 집에 갔는데 이런 거 있는데도 여기 있는 걸 못 보는 거예요. 이렇게 지 손으로 갖다가 이렇게 안 떨어지는 곳에 갖다 놔야지. 이게 심장병인 거예요. 고소공포증, 폐쇄공포증, 광장공포증, 비행기 못 타는 거,
MRI 속에 못 들어가는 거, 의처증, 의부증 이런 거 전부 심장병이에요. 여러분 의처증 환자가 기본적으로는 우리 엄청 많았어요. 그럼 어디서 할 수 있느냐? 지금은 법으로 제재를 해서 못 하는데 와이프 두드러 패는 사람 100% 의처증 환자들이에요. 옛날에는 무지하게 많았어요. 지금 어디가 그렇게 와이프를 두드러 패는 사람이 많으냐면 북한에 그렇게 많아요. 북한에. 그러니까 법으로 제재가 안 됐을 때는 여자들을 많이 때리는데 그런 것이 다 심장병이다. 아까 얘기했던 비위가 좋은 사람은 얼굴에 어떻게 나타나냐 이렇게 나타나 있다고 그랬어요. 안철수가 입술이 지나치게 이렇게 두터운 사람, 이런 사람은 비위가 좋아서 창피한 걸 몰라요. 그래서 성격을 보고도 저 사람이 무슨 병이 있다를 해요. 도둑질을 계속하는 사람들, 그 사람은 어디가 안 좋다? 소장이 안 좋다. 소장이 안 좋으면 영양이 부족해요. 소장은 영양을 흡수하는 거죠. 영양이 부족하니까 항상 뭐가 부족해서 자꾸 끄집어 오려고 해요. 줄을 몰라요. 그걸 자꾸 끄집어 다니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구두쇠들 있죠, 구두쇠. 구두쇠는요, 정말로 훌륭한 사람이에요. 어떤 면으로서는. 구두쇠는 자기 가족을 절대 불행하게 만들지 않아요. 예를 들면 애들 학비를 못 낸다든가 집에 쌀독에 쌀이 떨어진다든가 이런 일이 절대 없어요. 구두쇠는. 매사가 인생의 최고의 목표가 절약이니까. 그런데 지나친 구두쇠는 반드시 누구한테 배신을 당하느냐면 결혼하기 전에는 애인, 두 번째 배우자가 죽거나 도망가요. 왜 그러냐면 구두쇠가 어느 정도냐면 이거 뭐 두루마리 화장지라고 해요. 화장실에서 이런 거라고 하면 2칸 쓰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거 한 칸인데 왜 2칸을 쓰냐? 한 칸만 갖고도 충분한데 왜 2칸을 쓰냐? 치약을 많이 짰으면 난리를 치는 거예요. 왜 이거 한 칸이면, 여러분 내가 말하니까 실감이 안 되죠? 이런 사람 없을 것 같죠? 자, 구두쇠의 공통점은 배우자가 죽거나 도망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가족이 학비나 먹는 거, 식량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소장 기능이 약하면 영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세포들이 항상 배고픔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일이 보면은 막 집에다가 쓰레기 잔뜩 갖다 놓는 사람들 있죠? 잔뜩 싸놓는 사람들. 그게 심하면 그렇게 정신병처럼 되는 거예요. 남에게 줄 줄 몰라요. 그런데 남에게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으려고 하는 사람의 구두쇠의 특징이에요.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다. 남의 애경사에, 우리 시골에도 애경사에 가지도 않고 초대도 안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구두쇠의 특성이다. 그런데 도벽하는 사람, 조세영이 같은 사람, 어느 날 가서 도둑질을 하고 봤더니 자기는 오히려 몸이 시켜서 하는 거니까 본인 몰라요. 조세영은 자기가 도둑질 한지 몰라요. 나중에 잡혔을 때 하는 거예요. 몸이 시켜서 봤더니 남의 집에 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도 알 수 있다. 그러면 우리 신체 부위가 어떻게, 어디가 나쁜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최고 아주 진단의 하이라이트가 뭐라고 했느냐면 우리 펜듈럼하고 엘로드라고 그래요. 펜듈럼으로 진단을 하는 방법은 이게 제일 처음에는 촉진을 해야 돼요. 만져보고 이렇게 신체를 만져보면 이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은 여기가 괜찮은 데고, 내가 또 만져봤더니 여기 심장을 만져봤더니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더라? 그럼 심장이 괜찮은 거고, 또 배를 만져봤더니 또 거꾸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더라? 그러면 나쁜 거예요.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얘가 다 알려주는 거예요. 제일 처음엔 좀 틀려요. 처음에는 잘 안 맞아요. 그런데 하면 할수록 확률이 높아져요. 가면 갈수록. 그래서 이걸로 진단이 완벽하게 되면 MRI, CT, 초음파, 혈액검사 안 해도 얘만 가지면은요, 안 좋은데 다 할 수 있어요. 이걸 가지고 다 할 수 있다고요. 아까 빠진 거 중요한 거 있으니까 얘기를 할게요. 팔, 손가락 아프고 안 좋다? 이거 너무 중요한 거니까 꼭 알려줄게요. 이것은 어디가 안 좋아서 그렇다? 신주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냥 정확히 신주는 아닌데,
두 번째, 세 번째 흉추가 막혀서 그렇다. 고개를 숙이면 첫 번째 튀어나오는 뼈를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대추. 1, 2, 3. 여기가 막히면, 이거 너무 중요한 거라서 얘기해. 여기가 막히면 팔이나 손이나 손가락이 아프다. 여기 팔, 손가락은 전부 어디서 치료를 한다? 여기에서 치료를 한다. 아셨죠? 진단하는 방법이 이런 거라고 그랬어요. 또 다리가 아프다. 다리, 무릎, 발, 고관절 이런 것은 전부 목뼈가 7개, 흉추가 12개, 허리뼈가 이건 참고로 알아두셔야 돼요. 의사가들 5개예요. 허리 밑에 있는 것을 부채꼴 모양이라고 하는 거 뼈를 천추라고 해요. 따라서 해보세요. 천추. 또 다리가 아픈 것은 허리 여기에서부터 여기 천추 사이가 다 막혀서 아픈 경우는 안진뱅이가 되는 거고, 이 중에서 일부가 막혀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다리 아프다고 할 때 족저근막년, 여기 족저근막년 생긴 데다 깔창 받고 뭐 백날 치료해도 안 나서요. 원인을 어디서 찾는다? 허리 여기에서 찾는다. 여기는 천추는 생식기 질환 치료하는 점이기도 합니다. 부인과 질환, 남자 시원찮을 때 여기 치료해요. 오늘 진단학 다른 얘기는 다 흘려 들어도 되고, 진단을 하려고 하면 이 2개만 있으면 피검사, MRI, CT, 초음파 없이도 다 된다. MRI, CT, 초음파 피검사를 하려고 하면 돈도 많이 들고 번거롭고 시간도 많이 걸려요. 그런데 펜들럼이나 엘로드를 돌릴 줄 알면 그 자리에서 알 수 있어요. 너무 쉽게. 제일 처음에는 손을 대고 진단을 하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쳐다보기만 해도 되는 거예요. 저 친구 지금 쳐다봤는데 거꾸로 돌아가요. 쳐다보기만 해도 되고, 심지어는 사진으로도 진단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사진도 연습해 보세요. 연습하면 되는 거예요. 핸드폰을 보고. 제일 처음에 이걸로 돼요. 이것도 안 맞다가 확률이 차츰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강구했던 것이 이게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틀리는 경우가. 수맥위에서 진단을 하면 안 돼. 틀려. 그러니까 수맥이 있는 곳도 찾아낼 수 있어야 돼. 쳐다보면서 직접 가서 보면 수맥이 있는 곳에서는 이게 거꾸로 돌아요. 수맥이 있는 곳에서 진단하면은 틀립니다. 이게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거예요. 수맥이 있는 곳에서 진단하면 다 오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맥을 차단하거나 아니면 수맥을 피해서 서 있고 진단을 해야 됩니다. 아시죠? 이 2개만 가지면 제일 처음에는 어떻게? 촉진을 해요. 몸 신체 부위에 자기가 자기도 진단을 할 수 있어요. 내가 머리가 괜찮은지 하면은 이렇게 해보면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 괜찮은 거고, 배가 괜찮은지, 다리가 괜찮은지, 이거 자기 진단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 뒤에 허리, 궁둥이 이런 거 다 자기가 진단할 수 있어요. 펜들럼이 완전히 되면 이제 엘로드를 사용하는데, 엘로드로 하면 엄청 편해요. 촉진하고, 두 번째는 그냥 눈으로 쳐다보고, 안진도 된다고 눈으로 쳐다보고, 심지어 이제 최초는 카톡에 있는 사진을 보고도 진단이 가능합니다. 제가 사진 보고 진단을 많이 해드리죠. 내가 생각했던 것부터는 강의를 잘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앞으로 수업을 진행하면서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이상이 있는지를 찾아내는 것이 진단이에요. 그걸 못해서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누구도 그것 때문에 죽었다고요? 미국에 돈 무지하게 많았던 스티브 잡스. 걔도 진단을 간이 나쁜데 췌장이 나쁜 걸로. 지금 최대 한도로 진단을 잘못하고 있는 게 뭐예요? 당뇨병. 당뇨병이 췌장이 나빠서 당뇨가 걸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맞는 말 같죠? 진단을 잘못한 거예요. 당뇨는 간, 신장, 췌장이 나빠서 당뇨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간과 췌장이 나빠도 당뇨병이 되고, 신장과 췌장이 나빠도 당뇨병이 되고, 간 플러스 신장 플러스 췌장이 나빠서 당뇨병이 되는데, 보통은 이 3가지가 제일 많은 거예요. 그 췌장만 나빠서 당뇨가 걸린다, 이렇게 하니까 못 고치는 거예요. 진단이 이런 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 다음에 최고 억울한 게, 내가 뭐라고 그랬지 오늘 저기 진단학에서 가장 중요한 거, 암을 오진하는 거. 암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